당신의 투자를 높은 곳으로 유안타증권. 네, 안녕하십니까. 유안타에서 2차 전지 담당하고 있는 이안나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나노 신소재이고요.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섹터 좀 조정이 있었다가 또 다시 이제 2023년 하반기부터 일부 좀 반등이 좀 일어났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실적 시즌이에요. 저희 4분기 이제 실적 시즌인데 LG 에너지 솔루션, LNF 전부 이제 실적이 좀 나왔는데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섹터 전체의 4분기 실적은 어닝 쇼크를 기록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유일하게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 나노신소재를 오늘 가져오게 됐고요. 워낙 수익성이 부진한 상황 속이기 때문에 나노신소재의 이 호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더불어서 2024년 올해부터 내년까지 100% 이상의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제가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탑픽으로 제시를 하는 이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히 프리뷰 자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4년 1월 9일에 제가 발간을 한 자료이고요. 2023년 4분기의 실적 프리뷰는 전 사업 부분에 있어서 호실적이 기대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매출액 기준으로는요, QOQ로 3분기 대비해서는 17% 이제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YOY로는 28%의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부각이 되는 부분은 저희 컨센서스 자체가 나노신소재의 영업이익이 22억 원 정도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전 사업 부분이 좀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2023년 4분기에 영업이익은 45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기준으로는요 19% 정도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셀메이커들도 최근에 이제 로우 싱글 정도, 이제 AMPC 제외하고는 로우 싱글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양극재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적자폭이 굉장히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호실적을 기록하는 기업들, 컨센 부합을 하는 기업들도 지금 현재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20% 가까이 나오는 이런 소재 기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워낙 이제 시작하는 소재이기도 하면서, 이제 성장성을 가져오는 소재이기도 하면서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이익률을 기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외형 성장을 이끄는 부분, 매출액 증가율을 이끄는 부분은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CNT 도전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분산재를 6나노 이하급 수계 분산재에서는 독점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계속적인 외형 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3분기 때는 사실 조금 부진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8% 정도가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디스플레이하고 이제 CMP 슬러리 쪽에서, 특히 반도체 쪽은 한 달 반 정도 가동 중단이 있었었고, 이제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에도 수요 둔화 효과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좀 정상화되고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이 수익성까지 올라오고, 원래도 단 한 번도 역성장을 기록하지 않았던 2차 전지 소재 쪽, CNT 도전제 쪽도 국내 세종 공장 램프업이 또 본격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외형 성장이 극대화가 된다. 그래서 수익성은 3분기 때 8%대에서 19%까지 영업이익률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4분기 실적이 호실적인 것만으로 과연 다른 큰 캐파의 큰 생산 비용을 차지하는 양극재나 이런 소재들 대비해서 부각이 될 수 있겠느냐. 결국에는 외형 성장이 계속적으로 극대화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주도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 소재 쪽에서 좀 탑픽으로 계속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은 역시나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2024년에 CNT 도전제 쪽의 외형 성장이 좀 본격화가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게 과연 2024년뿐만이 아니고 2025년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2026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저희 한 25% 이상 성장, 30% 성장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저희 2024년 매출액 기준으로 2023년 대비해서 한 100% 이상의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 대부분 전 사업 부문의 제품들이 고부가치 제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자체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고정비가 좀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업이익률 기준으로는 연간으로 한 18% 수준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뭐 100% 이상 성장 계속 나올 수 있나요? 만약에 100% 이상의 성장이 안 나오게 된다면 어떤 측면 때문일까요? 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 세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내려온다면 디스플레이나 CMP 슬러리, 태양전지 소재 쪽에서 그렇지 우리가 계속
기대하고 고밸류를 주고 있는 요 2차전지 도전제 부분에서는 적어도 아닐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이제 생산 능력 계획을 보시면 2023년에 해외 공장이 본격화된 게 없었죠. 그런데 2024년 올해부터는 어떤 흐름이 있냐면요. 지금 미국과 유럽 공장, 이렇게 미국과 유럽 공장이 9,000톤, 5,000톤 체제로 해서 14,000톤 체제가 지금 램프업이 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중국과 세종 공장의 이제 증설이 조금 이루어지고 여기에 이어서 지금 미국과 유럽 그리고 세종 공장 그리고 중국 공장 전부 다 가장 외형 성장이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인 캐파 부분에서도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이 2025년입니다. 대부분 LFP 3원계 전체적으로 CNT 도전제 쪽의 성장성이 두드러지고 있고요. 거의 초기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거고 지금 증설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계약에 의해서 증설을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디자인 캐파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계약에 의해서 그때그때 램프업 되는 증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 성장이 적어도 CNT 쪽 때문에라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100% 이상의 성장이 깨지게 된다면 그건 적어도 CNT 때문이 아니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 때문일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NT 쪽에 2024년 해외 공장 양산이 본격화되는 부분 그리고 2025년에 극대화되는 부분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면 4분기 호실적에 이어서 2024년, 2025년까지도 저희 100% 이상의 외형 성장이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에 2차전지 소재 쪽 셀 메이커도 마찬가지고 소재 쪽 전반적으로 지금 역성장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가 워낙 부진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 자체도 조금 감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이미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 다른 모멘텀들로 많이 움직이긴 하지만 저희 리스크가 굉장히 큰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계속 고밸류로 가는 섹터 내에서는 굉장히 그 기업이 고밸류로 지속이 된다면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성장성도 2차전지 섹터가 비중이 확대가 될 때 같이 이제 주가적인 업사이드를 볼 수 있으면서 동시에 굉장히 리스크도 낮은 기업이죠. 그래서 4분기 실적뿐만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세 자릿수의 외형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불안하지 않게 계속적으로 좀 주가의 상향을 조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나노신 소재는 제가 2차전지 소재 쪽에서는 탑픽이고요. 지금 투자 의견 바이 그리고 목표 주가 26만 원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더라도 2025년 기준 EV/EBITDA 기준으로 19배 수준이에요. 24년, 25년 전부 다 세 자릿수 성장이기 때문에 2023년까지 더해서 20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로 보더라도 70% 이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19배 수준이다. 그렇다면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좀 현저하게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신 소재, 2차전지 소재에서 탑픽으로 제시를 드리는 바이고요. 그 이유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은 2차전지 섹터 내에서 실적적인 부분, 성장성적인 부분 전부 다 안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 호조 그리고 2024년, 2025년까지도 세 자릿수 이상의 성장이 기대되는 가운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연평균 성장률 23년부터 25년 70% 이상의 연평균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25년 기준 EV/EBITDA로 19배 수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정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